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5만 4,97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591명, 완치 589만 5,423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00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봉쇄됐던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정상 회복 도모에 나섰습니다. 상하이시는 지난 1일 도시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봉쇄 시작 후 65일 만입니다. 고위험 중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뺀 일반 지역 시민은 자유롭게 주거단지 밖에서 활동할 수 있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의 통행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운영도 평소 수준에 가깝게 회복됐고 택시와 공유 차량 영업도 재개됐습니다. 또한 이날부터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원칙적으로 사무실, 공장, 상점 등을 다시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남긴 고강도 봉쇄 끝에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확연히 꺾였습니다. 4월 절정 때 2만 7천여 명까지 치솟은 하루 신규 감염자는 지난달 30일 2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는 일단 승리했지만 중국은 상하이 봉쇄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4월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 11.1%, 마이너스 2.9%를 기록해 중국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인 2020년 우한 사태 초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상하이 봉쇄 사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도 큰 정치적 타격을 줬습니다. 중국이 안팎에 자랑하던 만리장성식 방역 체계가 붕괴해 상하이에서만 60만여 명이 감염되는 사태 속에서 많은 중국인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문과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이는 당과 정부에 대한 불신 풍조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하이에서는 봉쇄 기간 식료품 대란 등 민생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시민들의 집단 항의가 여러 차례 벌어지는 등 당국을 향한 불만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아울러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최대 광역 경제권인 창장 삼각주 일대 온급 물류난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애플의 맥북이나 삼성전자 랩톱을 사려는 고객들은 제품을 받는데 수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공장들이 상하이발 부품 공급 문제로 생산 설비를 멈추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봉쇄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상하이는 이제 마비되다시피 한 경제사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리창 상하이 당서기는 지난달 30일 경제정상화 추진회의에서 파격적 사고와 행동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코로나로 초래된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아공의 인구 9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유행을 다시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텔렌보스 대학과 남아공 국립혈액서비스의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전력이 있거나 백신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한 이들의 비율은 97%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은 최근 5차 대유행에 돌입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이미 항체가 형성된 사람을 감염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위중증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나 사망자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대부분 해제됨에 따라 올 여름 이후 다시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유행 국면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수석과학자는 코로나19가 202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 과학단체들의 통합조직 가운데 하나인 국제과학협의회가 3년째에 접어든 코로나 국면에 향후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국의 코로나 대응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향후 계절에 따라 코로나 유행이 반복되고 전 세계 성인의 백신 접종률이 70에서 80%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팬데믹의 정점을 지나 종식을 향해 갈 것이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효과가 좋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해 코로나 위험이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백신 격차로 인해 세계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며 해당 시나리오가 전하는 메시지는 세계화 시대에 홀로 안전한 세상을 구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로운 우려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으며 새 변이는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엄격한 방역 정책과 지속적인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팬데믹의 영향권 밖에 있는 영역은 없으며 각 나라 정부는 팬데믹에 따른 피해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치명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위기가 끝난 것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월 30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검사 횟수는 6,999만 건이었으며 이 중 PCR 검사 수는 7,108명이었습니다. 평균 검사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4월의 평균 검사 수는 12만 6,900건이었고 5월의 평균 검사 수는 1,268건으로 90%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대비 검사 수를 비교하면 100만 명당 8만 8,080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동티모르 해안에서 리히터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호주의 다른 위치까지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로 나누어진 동티모르 섬의 동쪽 끝에서 51km 깊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흔들림이 강한 지진은 수초간 지속되었으며 호주 다르윈시 시민들도 지진이 약 30초 동안 지속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영토와 맞닿은 티모르섬 동부의 국가이며 인도네시아 섬들에 둘러싸여 있고 남부에 호주가 있습니다. 특히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한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하며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 서해안, 일본,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와 함께 불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히터 규모 6대의 지진에선 실내의 물건이 흔들리는 선에 그치지 않고 건물이나 구조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동티모르 지진은 페루 남부 줄리아카 북서쪽 74km 지점에서 지난 26일 오후 9시 규모 7.2의 강진이 관측된 지 14시간여 만에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악천후로 43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이 침몰해 2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선박 두 척이 17명을 구조하였지만 26명은 실종되어 당국이 수색에 나섰으며 약 40명의 구조대원들이 바다에서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은 여객선이 악천후로 연료가 바닥난 이후 풍랑에 휘청거리다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식 기록은 43명의 승객이지만 탑승할 때 사무실에서 파악한 인원은 약 60여 명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침몰 위치는 마카사르의 파호텔의 항구에서 약 45km 떨어진 칼마스 섬으로 향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선박 사고가 흔히 발생합니다. 지난주에도 8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누사뜬가라 지역의 얕은 바다에 좌초되어 이틀 동안 갇힌 후 구조선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또한 2018년 수마트라 섬의 한 호수에 여객선이 침몰해 150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교통부는 우리나라 안센기술과 협력하여 해상 비콘 등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콘 등대는 선박이 특정 지역에 들어오게 되며 미리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선박에 전달하는 신호 전달 장치입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 선박은 현재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으며 해당 해안의 특정 위험 지역이나 특이사항 등을 비콘 등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국장은 인도네시아 해안가에는 모두 3,088개의 비콘 관련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안선의 길이와 비교했을 때 73.3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인도네시아의 해안가가 더욱 안전해질 날이 오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마트라섬 리아우주 분칼리스군의 팜농장에서 지난 25일 암컷 수마트라 코끼리 한 마리가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리아우주 천연자원보호국 관계자는 코끼리 사체를 부검한 결과 25살 정도로 추정되며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끼리 위에서는 파인애플이 발견됐으며 외상은 없고 입과 귀 등에서 피를 흘린 점으로 보아 볶음물이 묻은 과일을 먹고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끼리의 임신 기간은 20일에서 22개월인데 이 코끼리는 안타깝게도 만삭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독극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중장비를 동원해 코끼리 사체를 매장했습니다. 수마트라 코끼리는 수마트라 섬에 분포하는 몸집이 작은 코끼리로 상아를 노린 밀렵과 삼림 벌채로 서식지가 줄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수마트라 코끼리를 30년 안에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로 꼽았으며 현재 야생에 2,000마리 안팎만 남아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수마트라 섬 아체주에서 상아를 노린 밀렵꾼들이 코끼리를 독살한 뒤 머리를 잘라가 충격을 줬습니다. 밀렵꾼뿐만 아니라 팜농장 등에서 코끼리가 작물을 해치지 못하도록 독살하거나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 감전사시키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GI 서울보증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표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지점과 뉴욕, 베이징, 두바이의 대표 사무소에 이은 SGI 서울보증의 5번째 해외 거점입니다. SGI 서울보증은 자카르타 사무소를 통해 현재 금융조사를 거쳐 지분투자 또는 법인 설립 등 사업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아세안 보증시장 진출을 위한 자카르타 대표사무소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인 유광열 대표이사는 주중 한국대사관 재경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협력국장 등을 지낸 국제금융통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재임 시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국가의 금융당국자들과도 네트워크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대표이사는 SGI 서울보증은 글로벌 보증보험사이자
아시아보증 신용보험협회 의장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SGI 서울보증은 개소식에 앞서 24일 자카르타 현지에서 BC카드와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형 금융 모델의 수출과 공동 성장을 도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불소축산가협회는 구제역 감염 확산에 따른 경제 손실액에 연간 13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을 밝혔습니다. 축산가협회의 전문가위원회 소속 노하디에 의하면 구제역 감염 확산과 관련해 2014년에 실시한 분석을 통해 가축의 이동 제한과 생산성 저하, 병균 박멸을 위한 조치 등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추산에는 인도네시아산 가축과 그 파생품의 해외 수입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감염은 22일 기준으로 전국 16개 주로 확대됐으며 농업부 가축동물보건국장은 감염이 확인된 가축 수는 2723주에 달하며 이는 16개 주의 가축 총수의 0.4%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의 일부 수의사들은 호주의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호주의 관광객이 발리섬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으며 호주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인도네시아 가축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와 협업으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반튼주 카두응안 한국마을에서 한국문화관광 홍보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카두응안 한국마을은 2020년 말 반튼주 최초의 한국 테마공원으로 개장하였으나 태극기, 한복 등 일부 한국문화의 상징들이 잘못되어 지난 2월 한국문화원이 카두응안 한국마을과 협력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사업을 펼쳤던 곳입니다. 문화원과 관광공사는 올해 방한관광 재개계획에 발맞추어 한국문화관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튼주 최초의 한국마을에서 한국관광 사진전부터 한국문화체험 및 홍보 사업을 펼쳤습니다. 특히 5월 30일 개막식에는 반튼주 판대글랑군 지방정부 관계자와 인근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 자카르타 사무소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경상남도 관광지 홍보에 참여하고 동시에 관광지 그림 대회도 펼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